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코스모스셀에서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는 허버트입니다.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패브릭은 리프스파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BGP, EVPN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리프 스위치는 V탭으로 동작하여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VXLAN 프로토콜을 사용 중입니다. 그 아래에는 하이퍼바이저가 들어가 있으며 각 노드는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멀티 테넌시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서비스되는 L4 로드 밸런스가 필요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픈스택은 L4 로드 밸런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했던 LB는 기본적으로 성능이 매우 좋은, 그러니까 가성비가 매우 우수한 LB입니다. 그리고 LB는 스테이트 풀이 아니라 스테이트 리스하게 동작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성능, 관리, 스케일아웃과 같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스테이트 리스를 위해서 저희는 컨시스턴스 해시를 기반으로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그레브 해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멀티 테넌트를 지원을 하면서도 L2 DSR로 동작해야 하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사용하는 오버레이 프로토콜이 변경되었을 때 빠르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는 VXLAN을 오버레이 프로토콜로 사용 중입니다. 만약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변경이 되어 다른 오버레이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더라도 LB는 빠르게 해당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작은 특수한 머신에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서버에 배포되어 사용될 수 있어야 되며 API를 통해 제어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약하자면 저희는 저희의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알맞는, 그러면서도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소프트웨어 LB를 필요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될 것입니다. LB는 특정 테넌트의 VM이 아니라 서비스 리프 혹은 보드 리프 아래에 베어메탈 형태로 배포가 됩니다. 물론 반드시 서비스 리프나 보드 리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경우 하이퍼바이저를 LB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트래픽이 어떻게 LB를 거쳐서 흐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LB는 노스, 사우스,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상관없이 동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익스터널 트래픽도 그저 다른 테넌트의 트래픽이라고 생각을 하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 테넌트 혹은 외부의 패킷이 서비스 리플을 거쳐서 로드 밸런서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LB는 세그먼트 타입에 해당하는 헤더가 있는 상태로 패킷을 받습니다. 따라서 VIP를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키인, 데스티네이션 IP, 포트, 프로토콜, 그리고 세그먼트 ID를 패킷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키를 이용해서 VIP를 찾은 다음 백엔드 서버에 선택하는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이때에는 5투플과 세그먼트 ID를 키로 사용합니다. 선택된 백엔드 서버에는 맥 어드레스와 세그먼트 ID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L2 DSR로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세그먼트 ID를 선택된 백엔드 정보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패킷을 서비스 리프로 보냅니다. 패킷은 스파인과 리프를 거쳐 백엔드 서버, 그러니까 그림에서는 VM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VM이 다시 패킷을 리플라이 할 때는 LB를 거치지 않고 즉시 외부 혹은 다른 테넌트의 VM으로 가게 됩니다. 리플라이 패킷에 대해서는 LB가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원하는 멀티 테넌트를 지원을 하는 L4 로드 밸런스의 전반적인 동작입니다. 저희 L4 로드 밸런스는 다음과 같은 룰셋이 정의됩니다. IP, 포트, 프로토콜이 있는데 L4 로드 밸런스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은 TCP와 UDP를 지원을 합니다. 기존 L4 LB와 다르게 VIP 정보에 세그먼트 타입과 ID가 추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엔드 정보에는 맥 어드레스와 세그먼트 ID가 정의가 되는데요. 저희 LB는 L2 DSR로 동작하기 때문에 IP가 아닌 맥 어드레스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VIP의 세그먼트 ID와 백엔드의 세그먼트 ID가 동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엔드 정보는 오픈스택 포트를 룩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L4 LB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커널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 DPDK를 통해 개발을 할 수도 있으며 유저 스페이스에서, 그리고 XDP를 통해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XDP가 전반적으로 저희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인프라스트럭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XDP가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커널 프로그래밍은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유저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에 더해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 완전히 다른 디버깅 및 테스트 방법, 배포 방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 커널 패닉은 일반 유저 스페이스 프로그램처럼 잘못된 메모리 주소를 사용하였을 때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컨텍스트의 불일치로 인해 데드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제의 원인을 알아차리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어토믹 컨텍스트에서 슬리버블 함수나 플래그를 사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운스트림으로 커널을 관리할 경우 커널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업스트림에 맞춰서 코드를 계속 변경해야 할 텐데 이것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버그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커널 프로그래밍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XDP는 커널 스페이스에서 마치 가상머신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커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BPF 프로그램이 커널에 적재될 때 버리파이어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무한 루프, 잘못된 메모리 참조 등을 검사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코드를 작성하더라도 이 BPF 버리파이어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버리파이어가 해당 코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트문을 사용을 하여 항상 중간에 있는 코드를 건너뛸 경우 버리파이어는 로직상 중간에 있는 코드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버리파이어는 해당 코드를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잘 확인한다면 XDP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XD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리눅스 네트워킹 스택이 패킷을 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데요. 가장 아래에 NIC가 있고 오른쪽에 L2, L3, L4가 있습니다. NIC가 패킷을 수신을 하면 해당 패킷은 DMA 영역에 해당하는 링버퍼로 패킷이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완료된 이후 인터럽트가 호출이 되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이후 소프트 IRQ가 실행됩니다. 소프트 IRQ는 링버퍼에서 패킷을 얻고 해당 패킷을 통해서 SK 버프, 그러니까 SKB라고 불리는 구조체를 할당한 뒤 메타데이터 설정, 패킷 설정 등을 거친 후 SKB 포인터를 커널 네트워킹 스택의 L2 레이어로 전달합니다. SK버프 구조체는 리눅스 네트워킹 스택에서 패킷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대한 구조체입니다. 이후 L2, L3, L4 그리고 유저 스페이스로 패킷이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이 리눅스 네트워킹 스택에서 패킷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XDP는 소프트 RQ에서 SKB 구조체를 할당하기 전에 실행됩니다. 이때 저희가 개발한 XDP 바이트 코드가 실행이 되어 모든 로드 밸런싱 로직이 수행이 됩니다. IPVS 등 다른 로드 밸런서는 커널 네트워킹 스택의 대부분 혹은 많은 부분을 거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에 비해 XDP는 네트워킹 스택을 수행하기 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CPU 자원의 거의 대부분을 저희가 원하는 로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XDP는 바이트 코드 수행 후 해당 패킷의 운명을 결정질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패킷을 폐기할 수도, 패킷을 커널로 올릴 수도, 그리고 패킷을 그대로 동일 혹은 다른 인터페이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처리가 되어야 할 LB 로직만 XDP에서 실행하게 하고 ARP, ICMP 등 LB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패킷을 커널이나 유저 스페이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많은 로직을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실행되는 LB 바이트 코드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로드 밸런서의 바이트 코드는 크게 세 가지 동작을 수행합니다. VIP를 찾고 VIP의 백엔드 서버를 찾고 그 다음 맥 어드레스와 세그먼트 아이디를 교체합니다. 로드 밸런싱은 룩업 3번으로 이루어진 간결한 로직입니다. VIP나 백엔드 룩업은 해시를 기반으로 스테이트 리스하게 이루어집니다. 스테이트 리스는 스테이트 풀과 달리 백엔드 서버의 리스트가 업데이트 되었을 때 과거와 동일하게 포워딩을 해주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컨대 특정 패킷이 세 번째 백엔드로 포워딩이 되는 도중에 두 번째 백엔드 서버가 삭제가 된다면 세 번째 백엔드 서버가 삭제가 되지 않더라도 더 이상 해당 백엔드로 패킷을 포워딩 해주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없는데요. 이로 인해 TCP 커넥션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컨시스턴스 해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해당 해시는 백엔드 리스트가 업데이트 되어도
최대한 일관되게 백엔드 서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해시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총 3개의 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VIP 테이블, 링, 백엔드 서버가 있으며 순차적으로 룩업됩니다. 최초 패킷을 수신하고 나서 VIP 룩업을 수행을 하는데 이때 데스티네이션 IP, 포트, 그리고 세그먼트 아이디가 키로 사용됩니다. 해시 결과는 VIP 테이블의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VIP 테이블에서 다시 컨시스턴스 해시의 링에 해당하는 맵을 룩업을 하는데 이때에는 5투플과 세그먼트 아이디가 키로 사용되고 밸류에는 백엔드 맵의 인덱스가 됩니다. 해당 인덱스를 통해서 실제 백엔드 정보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백엔드 정보에는 맥 어드레스와 세그먼트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통해서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와 세그먼트 아이디를 변경합니다. 성능적인 관점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맵은 기본적으로 유저 스페이스와 커널 간의 공유된 메모리입니다. 그러나 커널 스페이스에서 수행되는 XTP 바이트 코드에서는 맵을 락리스하게 룩업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스케일러빌리티가 보장이 됩니다. 즉 CPU가 아무리 많아도 CPU 개수만큼 성능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 L4LB 데이터 플랜의 전반적인 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NIC에서 수신받은 패킷은 링 버퍼로 복사, 그리고 XTP 바이트 코드가 실행됩니다. 바이트 코드에는 3번의 맵 룩업이 이루어지고 맥 어드레스와 세그먼트 아이디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패킷을 동일한 인터페이스에 링 버퍼로 내보내게 됩니다. 저희가 구현한 로드 밸런서의 포워딩 성능은 다음과 같으며 iptables dnat와 비교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iptables dnat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엔드 서버의 개수에 상관없이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제 오픈스택에서 멀티 테넌트를 지원을 하는 L4 로드 밸런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더 이상 직접 L4 로드 밸런서를 설치를 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멀티 테넌시 네트워크 환경에서 구동되는 L2 DSR 로드 밸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